자, 전체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 들어갈 건데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시황 전체적으로 보시고, 아무래도 이제 뭐 종목별로의 엇갈림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편하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뭐 슈팅이 나오는 게 제한적이고, 시제는 눈에 이렇게 보였는데, 뭐 솔직히 문자 사인 나가서 편입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지금 기준에 뭐 신풍제약이든 이런 종목군들을 병행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신풍제약이 일단 그 시가총액 지금 1조를 딱 넘겨서 우리 기준에서는 뭐 그 신풍제약의 설정 범위도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기준의 거래량은 이제 막 거래가 좀 수반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일단은 뭐 에, 전체 이제 그 시황 부분이 보시면 이제 나우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 찍고 나서 지난 달의 기준입니다. 신고가 찍고 나서 눌림폭 이후에 1.73 눌려 있어요. 고점 대비. 이거를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결코 되지 않죠. 그 지금의 기준의 흐름이 뭐 때문에 움직여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입니까? 지표가 속된 표현으로 박살나가지고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를 인하하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돌린 거예요? 아니죠. 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 경고하더라.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일정 범위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S&P 500 지수 마찬가지고 지난달 고점 찍고 나서의 지금의 기준은 2%의 낙폭. 나스닥 쪽의 흐름도 5.5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84로 상당히 돌려놨어요. 10%대면 많이 밀린 거 아니죠. 저점에서 이제 올라와 있는 폭의 기준이 원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니케이 지수라든가 니케이 쪽도 시스템 오류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그랬죠. 뭐 시스템 오류라기보다는 알고리즘 매매 기준에 이제 비현실성, 뻑이 나서의 흐름 뭐 이런 흐름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내려갔다 돌린 폭의 기준이 정상적인 범위로 일시적으로 출렁댔다의 기준인 거지, 정상적인 범위로.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22년 3월달에 지상전으로 진입된다든가 그런 흐름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독일 쪽의 기준, 뭐 유럽 쪽의 기준까지 다 정상적이고 대만의 가권 지수까지도 TSMC의 기준이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기준의 8% 그리고 3,300포인트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한다면, 그러니까 21년도 고점 기준에서의 흐름으로 환산한다면 지금의 기준은 뭐 18,000포인트대에서 22,000이니까 20%더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은 4,000포인트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너져 내리는 그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꼬리를 다 감싸안고 돌려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오류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다. 종목별로의 흐름도 뭐 시가총액 1위부터 그냥 쭉 놓고 보시면 애플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4.71% 눌려 있는 거예요. 4.71 투건 들면 이제 신고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원고 작업하신 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그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 자체에서 애플이 2월 1월 22일이죠. 1월 22일 MS사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다가 5월, 6월에 다시 탈환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1위 자리에 올라섰고 시가총액 3조짜리 종목이 세 종목. 그 다음에 5위로 아마존이 회귀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마존도 이제 2조 달러 넘겼던 상황인데 완전히 AI가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또 TSMC도 시가총액 25위 순위에서 지금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고, 메타 플랫폼 7위 잘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AI 바탕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여기는 뭐 테슬라의 순위는 껴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여기다 뭐 연동시켜서 볼 내용 자체도 아니고, 결론은 시가총액 1위 애플의 고점 대비해서의 눌림폭, 신고가가 내일 당장 오늘 당장 저녁에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요. MS사의 기준도 10.65 주간 단위에서 신고가를 내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엔비디아 보도자료 나온 거는 이제 일단 8% 그거는 종가 기준인 거고, 최고점 대비해서 11%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랠리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올해 기준에서도 올 1월달 저점이 50불이 안 돼요.
올해만 더블 이상 올라온 거예요. 더블 이상 올라오고 비이성적으로 한번 출렁거렸다가 지금 고점 대비 11%. 그러면 말 그대로 엔비디아를 방한해서 유일무이 선생님이신가요? 누구시죠? 질문을 몇 번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의 기준에서 거기서 놓치셨다면 가져가시는 게 옳습니다. 기술적 반발력이라도 보고 대처하시는 게 옳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뭐 기술적 반발력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월봉상 현재 기준에 월봉상의 종가 기준에 사상 최대치인 거죠. 종가 기준에 현재 위치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끝났느냐 아니냐의 기준은 현재로서는 지속형의 기준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4위 이제 알파벳. 알파벳이 추가 투자 안 한다. 하반기 기준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의 출렁거림이 한 번 더 확장이 됐었던 건데 뭐 알파벳도 뭐 고점 대비 15% 밀려 있긴 합니다만 전체 추세에 충분히 연동될 수 있는 그리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이제 그 21년도 찍은 그 고점 대비해서 월등히 위에 있어요. 그다음에 아마존, 그러니까 알파벳을 제외한 MS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는 우린 공격적으로 AI 쪽에 확장 기준을 잡아가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결론은 뭐 충분히 긍정적인 해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위치에 그리고 메타 플랫폼 그리고 TSMC.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의 기준을 뭐 별도로 놓고 보실 필요 없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기준은 뭐 수급 범위가 뭐 상상을 좀 초월하죠. 23년 이후로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의 수급 범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급 뒷받침되고 돌렸고 비이성적인 크기의 흐름이지만 망치형의 기준. 힘의 세기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월봉으로도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오늘 기준에서 뭐 저점 대비해서 또 돌려지는 보기 기준의 흐름이 월등하게 더 나와줘야 되겠죠. 1% 정도 기준이면은 그 충분한 편입의 기준이 잡히고요. 그리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뭐 가격 그렇게 신경 쓰실 위치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예요. 저 윗꼬리 저게 뭐 그리고 앞부분에 뭐 예를 들면 종가 기준으로 월봉상 종가 기준으로 최고점이 얼마 뭐 83,000원도 안 돼. 예? 시장 지수가 3,300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근데 꼭 보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외부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말도 안 하는데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헛소리들을 내서 이런 종목을 정리하고 엉뚱한 종목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시젠 설명드렸지만은 시젠을 사신다 해도 얘를 다 팔아서 시젠 사는 거 그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시젠이 25%에서 이제 상한가까지 가. 예를 들면 그 수익 범위가 내 계좌에 평생의 수익이 되겠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상승 열기에 넣으신 건 아니신지 흐흐 하셨는데 금요일날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와버렸다니까.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온다고 그랬대요. 바쁘신가 보죠. 원체 좀 더워서. 그래도 그걸 또 직원분이 뭐 얘기도 안 해주고 휴가 가버리고 피곤해. 그래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닉스. 근데 하이닉스의 기준은 뭐 저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삼성전자보다 이제 낙폭이 컸고 2배의 낙폭이었고 되돌림의 흐름도 뭐 삼성전자보다 더 세게 되돌렸고 지금의 기준에서 여전히 이제 고점 대비 21% 밀려 있는 거예요. 우리 포트가 이제 어제 그러니까 전거래일 기준에 7월 말 대비해서 딱 똔똔이다 이렇게 됐는데 예?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하이닉스의 낙폭과 삼성전자의 낙폭이 있어서 조금 이제 뭐 아쉽게도 시장 하락 수준 뭐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지금 기준은 글로벌 증시 또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의 최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AI 관련 7종목 놓고 봤을 때 전혀 뭐 문제 있는 그 흐름 그 위치는 일단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현대차 기준도 오늘 뭐 좀 탄력을 받고 움직이나 했는데 좀 아쉽긴 해요. 근데 고점 대비 이제 14%니까
이번 주간 단위로 고점을 넘길 수도 있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럼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강연의 부분은 완벽하게 진행하는 기준이 되니까 뭐 아까 시즌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연에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신풍제약이 말씀드린 것처럼 떴어요. V1000에.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300만 주 정도 실리니까 이제 검색기에 뜨게 됐는데, 일단은 그 캡처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얼마든지, 특히 이제 매매 따라 기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제 그 종목군들 설정을 해서 진입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그냥 막 내동매매해서 움직일 거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차분하게 대처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 주력 또 메타방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 기준에서 일정 범위의 흐름을 계좌 손익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 뭐 솔직히 뭐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니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싶다. 그거는 이제 검색기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검색기만 활용하시면 충분하죠. 그리고 이제 검색기 활용 범위에서도 좀 매매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들은 전체 방에서 이제 오늘처럼 시즌 같은 종목 설정해서 교육을 해드린 것처럼 나머지 부분도 설정을 해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또 시즌도 조금 이따 이제 매직 계산기 또 고점 찍고 눌림폭이니까 그 고점에서부터 또 매직 계산기 가격 이렇게 설정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HD 현대일렉트릭, 좀 아쉽죠. HD 현대일렉트릭도 이제 전주에 참 긍정적이었는데 사실 얘도 우리가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잘 차익 실현을 한 거고, 그잖아요. 차익 실현 안 하다가 딱 차익 실현 기가 막히게 이제 슈팅 나올 때 23% 오버 슈팅 나오고 그날 꼬리 달릴 때, 그 다음 날 또 꼬리 달릴 때 전략 매도를 잘했고, 그리고 이제 재편 위반 단가의 기준이 지금의 기준에서는 버겁지 않죠. 벅차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LG노텍도 아쉽긴 합니다만 고점 대비 여전히 이제 밀려 있는 폭의 기준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4월 24일 이후에 수급 유입되고 이제 막 매수 평균 단가, 거래 평균 단가 조금 그 자락에서 이제 딱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전혀 없어서 여기도 이제 뭐 지금 당장은 거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주간 단위 기준에서 충분히 슈팅 나올 수 있는 위치로, 지금 기대하는 거는 이제 다시금 이제 애플이 신고가를 내준다라고 할 때, 그래서 뭐 그런 기준들 좀 놓고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이 실적 뒷받침되고 수급 뒷받침되어 있는 이제 LG노텍이나 BH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림폭이에요. 오늘 이제 꽤 밀렸다가 그래도 한 2%, 2.5% 돌려놓고 있는데 조금 더 탄력을 받아야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은 멈춰 있는 거예요. 이제 거래 터지고 재차 이제 움직임 나올 때 뭐 현대로템의 슈팅 범위에 대한 기준 좀 설정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사실상 그 프로그램 수급 규모가 어마어마하지는 않았지만 개장 초에 순매수 상위권에 있어서 좀 슈팅 주기를 기대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오히려 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여기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7.7인데 요번 강연회 때 기준에 이제 비상장 주식 뭐 HTS 버전 종목 검색기, 거기에 이제 종목 검색기 자동 매도 기능과 HTS 세팅 범위, 또 활용 방법, 이런 교육,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예전에 이제 그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이 작년 2월, 4월 강연회 때 뭐 엄청난 선물이 됐던 거였죠. 그리고 10월 강연에서는 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선물이 됐던 것처럼 이번 기준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략, 지금 인적 분할이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지금 전체 방에서는 일단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인적 분할 전에 뭐 거래 정지되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일정 범위의 부분을 거래 정지가 돼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대처하실 수 있는 분들의 기준.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소형 잡주가 아니잖아요. 얘도 시가총액 15조짜리인데. 그래서 그 기준을 바탕으로 강연에 오시는 분들의 전략 부분을 새롭게 짜드릴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도 규정을 잡을 수 있는데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뭐 설명하고 뭐 하고 또 나는 이걸 거래 정지 몰라가지고 샀는데 이거 거래 정지 되면 나는 어떻게 하냐, 이거 신용 썼는데 막 별의별 그 복잡해질 수 있어.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이제 재상장되고 나서의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재상장되고 나서의 또 종목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손익 평가 그런 부분도 이제 복잡해질 수 있어서 설명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대처하겠다 하시는 분들의 기준, 그렇게 해서 개별 매매 기준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설명은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방안에서도 한번 진행해 드릴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기준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공시 보시면. 그래서 그 기준일 전에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사 분할 결정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인적 분할의 기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할 일정 기준이 이제 정정 후에 9월 1일로 설정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해야 되는 위치 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이 이제 8월 29일이에요. 그래서 강연회 때 기준에서 뭐 인원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시겠죠. 그러면 별도의 이제 전체 문자를 설정을 잡아드리든 뭐 그런 걸 고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인원이 이제 확정되고 나면은 별도로 이제 그 교육을 해드릴지 아니면 문자를 발송을 해드릴지,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전략 부분을 강연회 때 또 설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 기준입니다.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찌됐든 우리가 좀 정리를 할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거래 정지 전에 슈팅이 좀 아래 위로 막 출렁출렁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잘 대처해서 기준을 잡도록 하고요. KB금융은 하여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장 자체가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다들 뭐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얘를 뭐 명분은 그거죠. 이제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흐름 속에 뭐 수급도 좋고 현대로템처럼 뭐 다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급 정체 상태에 이제 방어도 잘해줬고, 그래서 뭐 여타 종목을 편입하는 데 있어서 현금이 이제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기준이 설정이 된다면, 그런 기준에서의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뭐 유리한 종목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땐 9만 원, 92,400원을 넘겨서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어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금리를 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뭐 제 생각일 뿐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금리를 9월에 인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금융지주사들의 슈팅이 한 단계 더 나와줄 수 있어요. 충분히. 뭐 그런 거 감안해서 대처를 할게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2.5% 비중에서 멈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미반도체도 뭐 차익 실현도 아니고 멈춰 있는 거고, 그 추가 편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차익 실현할 것이냐 아니면 뭐 혹은 상황에 따라서 뭐 HD 현대일렉으로 압축을 할 거냐, 손절을 해서 압축을 할 거냐. 근데 지금은 유지하면서 대처를 할게요. 그리고 기존에 들어온 물량이 있어서 이제 뭐 액티브 쪽 물량이 더 이상 안 들어오고 넘겨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여기도 전거래에 이제 슈팅 나오고 나서의 눌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불편하긴 해요. 사실은 수급 범위가 이게 이제 누구 거냐, 그러니까 뭐 금요일 날
일단은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야 뭐 금요일날 슈팅 줄고 외국인이 48만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 골드만삭스에서 나오고 골드만삭스 이외에도 프로그램 매도가 추가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산 쪽이 오늘 뭐 차익 실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뭐 100%는 아니지만은 결론은 이게 지금 손바뀐 부분도 상당폭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이어가지고 뭐 단기간에 들어올리고 뭐 여기서 뭐 차익 실현하고 뭐 금요일날 산 쪽이 뭐 털고, 그게 아니잖아요. 한 명이 아니잖아. 한 군데 아니잖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그래서 결론은 최근에 이제 매도가 많았던 쪽이고,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들어올려서 여기서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저게 손절성 물량인지 뭐 1월 달에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 물량이 이제 다시금 금요일 대비해서 매도가 좀 강하게 연출됨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의 상승폭을 뭐 대부분을 훼손시키거나 그런 부분은 일단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고 대처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BH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 또 누적 수급 범위 일부 이제 손바뀜은 있었긴 했지만은 지금이 딱 21선 돌파 위치에 그 LG노텍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이평선 가지고도 일부 교육을 좀 해드리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뭐 단기 이평만 볼까요? 메타방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BH 60일, 120일 선 빼고 단기 이평에 이제 5일, 10일, 20일 기준이 되는데 초록 색깔 이제 20일 선 부분을 딱 넘겨가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LG노텍도 똑같은 그 21선 돌파 위치거든요. 이 부분에 슈팅 범위가 21선 위에서 밀집돼서의 슈팅이잖아요. 이격이 발생돼 있는 상태에서의 슈팅이 아니라 주가와 21선에 이격이 발생돼 있는 그 기준이 아니고, 이 정도만 끝나도 이제 뭐 내일 기준이면은 21선이 하회가 되는 기준에 5일선이 올라오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상은 슈팅 범위가 좀 세게 나와줘야만 정배열 기준의 기울기까지 돌려치는 21선의 기울기는 지금 주가에선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거래일이면은 캔들 20개라고 그랬잖아요. 20개 부분이 둘, 다섯 여기까지예요. 지금 오늘 기준에 오늘 기준에 21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이번 주 이제 예를 들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다. 금요일까지면 요게 금요일이에요. 요게 금요일 날 기준에 여기. 그러니까 요 주가 위에 있으면 모든 게 정배열에 모든 게 정배열이지. 모든 게 정배열의 우상향이지. 근데 이렇게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위로 치고 간다는 거죠. 단기 수급이 좀 꼬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LG노텍 연동폭, 또 특히 이제 애플 쪽의 연동폭. 그래서 기울기가 정배열 상태로 이제 돌려지는 폭에 이제 기준이 되니까 이쪽도 이제 뭐 슈팅 범위는 뭐 일단 거래는 무조건 실외죠. 그래서 뭐 다른 쪽의 종목군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드릴 때에 펀더멘털적인 부분과 그 펀더멘털에 대해서 해석하는 쪽의 기준이 예를 들면은 뭐 한 군데서 나와 있거나 세 군데서 나와 있거나 그런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아니라 자, 이렇게 우리는 색깔을 지정해 놓는다 그랬어요. 항상 많은 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월등히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얘 대비해서 뭐 거의 20배 가까이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지금 얘 대비해서 거의 20배.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 12조짜리인데 컨센서스 놓고 보면은 얘는 시가총액이 7천억 원대뿐이 안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전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전망치의 기준이라는 거. 지극히 뭐 어느 한쪽에서 좀 치우친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 평균이 결코 나쁘지 않다. 전체 평균이. 그에 반해서 이제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안 갖고 있는 종목 뭐 비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한미 반도체를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증권사 보고서가 어때요? 한미 반도체는 BH보다 작아요. 전망이 증권사가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요. 그죠? 그리고 대형사가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다 소형사. 시가총액은 대형주인데 그에 반해서 다시 볼까요? 지금 6군데 나와 있던 거거든요. 한미 반도체가.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컨센서스 저실적 PBR 1배, PER 5.53배가 그 전망치 부분이 이렇게 많은 아까 한미 반도체 6군데가 아니라 얘는 몇 군데예요? 지금 5군데? 13군데? 13군데에 대형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대형사 포함되어 있잖아. NH투자증권, 뭐 키움도 이제 어찌됐건 뭐 사이즈가 또 대신증권, 또 미래에셋, KB, 하나, 응? 소형사 기준에 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 스카이 괜히가 서울대 출신, 연고대 출신, 뭐 카이스트 또 해외파, 괜히 뭐 대단하십니다 얘기해. 그만큼 고생해서 공부했고, 그런 친구들이 그런 분들이 또 좋은 회사 뭐 들어가고 당연한 거지 뭐. 대형사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놓은 기준의 실적 기준인 거고 거기에 이제 연동되어 있는 이제 수급 범위 단기적으로는 이제 손바뀜도 있고 조금 출회된 부분도 보여지긴 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제 거래만 수반되면 딱 좋은데 그 거래가 생각만큼 그죠? 근데 이슈는 계속 있어요. 어찌됐건 이슈는 계속 있는 거고 9월 이슈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결론은 이럴 줄 알았으면 뭐 9월에 이슈 불거질 때 들어갔으면 제일 좋지. 예? 근데 그러면 매번 예를 들어서 아이폰 출시되는 그 시점에만 반짝 튀느냐 그러진 않아요. 요번 장에 이제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조정이 있었고 못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움직일 위치에서 이제 좀 시장이 받쳐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번 급락 때 그나마도 마지막 급락 범위에서는 좀 방어를 좀 한 거였고요. 그리고 좀 빠르게 돌려놨는데 안타까운 거는 뭐 빠르기는 뭐 고점 대비 22%인데 그래서 벅차긴 합니다만 부정적이지 않다. 절대 부정적이지 않다. 이제는 뭐 이평선 밀집 구간으로 뭐 일봉상으로 잘 잡아놨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죠. 수급 범위에 있어서 누적적인 이제 수급 범위, 그 수급 범위가 점진적으로 좀 들어와 주면 좋고요. 그리고 일부에 이제 그 물량이 출회돼 있다 할지라도 손바뀜의 부분이 집어 던지는 매도의 기준만 아니라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지금 현재로서 제일 벅찬 변동성 종목의 기준은 넥슨 게임즈예요. 또 다시 이제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누적적으로는 뭐 손바뀜이 있는 건데 차이점 부분은 얘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된 흐름은 일단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뒷받침되지 않은 이제 수급의 범위인데 이 수급 범위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 거냐. 일단 손바꿈은 계속 나왔어요. 일단 뭐 사모펀드 쪽에서 두들겨 팬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준에서는 외국인이 이제 다 받아가고 좋은데 결론은 강하게 지금 슈팅을 주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성장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 부분을 모멘텀으로 수급 강도를 주는 쪽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한 쪽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일단은 유지하고 대처합니다. 유지하고 기술적 반발력이라도 이제 들여다보고 대처하겠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두들겨 맞은 상태인데 일단은 되돌림의 강도도 뭐 원체 이제 가볍게 출렁거렸던 종목이니까
되돌림의 강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좀 차분하게 대처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그 종목별로 문자 사인을 오늘은 사실상 뭐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다들 비중을 갖고 계신 입장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봐서 뭐 시장을 매매 사인을 드리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교육 기준이라고 설정을 잡아드렸었고 매수 사인까지는 못 나갔어요. 까불된다고 또 윤정도가 까불까불 된 거지 뭐. 그래도 1%라도 문자를 드렸으면은 조금 더 나았으려나요? 아니면 어차피 이 성향에 따라서 뭐 들어가실 분들은 검색해도 떴고 장중에 뭐 개장주에 좀 빠르게 교육도 해드렸고 접근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메타방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갔지만 벌써 이제 3기고 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만 일단 뭐 1기 나쁘지 않았고 2기도 결론은 2기 때 플러스로 뭐 플러스 몇 프로였죠? 8%였나요? 시장 수익률 살짝 넘기는 뭐 수준에서 잘 마무리됐고 이제 3기의 기준인데 3기의 기준에서 이제 시장 대비 손익이 좀 커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충분히 가볍게 돌려질 수 있는 펀드멘탈을 갖고 있고 누적 수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래만 좀 모멘텀만 조금 부각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시젠 뭐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신풍제약 뭐 뭐든 들여다볼 수 있죠. 뭐 검색에 뜨는 종목 기준에서도 그렇게 해서 시젠 쪽의 전략은 뭐 대부분 다 들으셨을 거고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의 기준에서도 동영상 부분은 이제 조금 노출을 제한적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장 같은 종목을 하루에 한 개라도 뭐 좀 녹화를 떠서 교육도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종목 올려드리고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나 주력 종목은 이제 제한적인 노출로 뭐 굳이 다 노출해드릴 필요도 없죠. 차익 실현 정도를 녹화할 때는 오픈을 할게요. 차익 실현 정도. 뭐 그거로 하면 됐지 뭐. 또 매수 사인을 내고 나서 만약에 시즌이 우리 주력이다, 뭐 또 공략주다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편입 기준 설정 잡고 뭐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줬을 때, 뭐 이럴 때만 좀 오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 뭐 원고에 방송 동영상 거기서 뭐 자세히 설명도 다 못 드리니까 뭐 그 정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일자 정도의 시황이면 될 것 같고. 또 13일자 기준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녹화본 링크 나오면 그거까지 해서 올려드릴게요. 삼성전자 부분이 8만 원 넘기고 전거래를 끝났는데 좀 아쉽지만 뭐 충분히 그리고 웃기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만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글로벌 증시 초강세의 흐름 속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들의 흐름에 못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주가가 눌려 있으니까 뭐 이래저래 부정적인 해석들 하고 하는 그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뭐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 미만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번 5월 7일 이후에 수급 범위가 외국인들 위주에서 한 5% 들어와 있거든요. 30만 원 미만에서 뭐 사실상 매수 평균 단가 이하의 할인 수준에서 편입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 옳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벅찬 기준으로 해석하지는 않고요. LG노텍 뭐 아름아름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한 시점에 슈팅을 좀 제대로 한번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현대로템도 뭐 신고가 이후에 눌림폭인데 얘도 거래가 제한적이라서 뭐 프로그램이라도 매수 있으면 이제 현대차처럼 매수라인을 드릴 텐데 뭐 HD 현대일렉 뭐 현대로템 오늘 매수라인 지금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 뭐 편입 설정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편입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하이닉스를 먼저 편입하시고 얘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나 2.5% 갖고 있는데 종목도 많고 권리적 된다. 그러면
하이닉스로 압축하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전거래일에 그렇게 압축을 해버리려고 했었죠, 사실은. 뭐 굳이 이렇게 나눠서 갈 필요 없이 조금 덜 먹고 밀릴 때 덜 밀리고 그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누적적으로 뭐 하이닉스가 더 올라온다니까. 지금 위치는 저평가인 하이닉스가 더 올라오는 거지. 예?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한미반도체가 또 슈팅이 나온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광민정 애널리스트. 참 용쓴다라고.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금 30만 원 목표 주가면 지금 12만 6천 원 대비 기술적으로는 갈 수 있다고 그랬지만은 펀드멘털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면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고 나서 보면 되지. 종목이 하여간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졌고 하여간에 지금 넥슨 게임즈가 많이 벅찬데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은 유지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유지하셔서 기술적 반발력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더라도 그렇게 이용해서 대처하겠다. 자, 우리 뭐 내부에 계신 분들도 강연의 기준 보시고 지금 오후 근무자 출근하셨나요? 오후 근무자 출근하셨나요? 디자인 그래요? 오늘 12시까지 온다 그랬는데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강연의 기준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연장하셔야 될 분들은 미리 좀 서두르시고 가격 내일부터 이제 요 디자인 싹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